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성 강사입니다. 자, 잉크루트 취업학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내용은 우리 면접 실전 가이드, 그 중에서도 파트 1 직무별 면접 기출 문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면접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각자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면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기, 승, 전, 결이요? 아닙니다. 직무요. 기, 승, 전, 직무라는 개념으로 직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각 직무별로 핵심되는 그런 포인트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나하고 관련이 있는 직무에 대한 소개가 있겠지만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잘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동영상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속도를 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시 돌려보기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질문이 구성이 되는지 파트 1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경영부터 이 법무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룰 텐데요. 자, 그 중에 이제 경영 쪽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 아마 이런 질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물론 여기는 지금 땡땡 전자라고 되어 있지만 꼭 전자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식품 기업이라든가 화장품 기업에서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됐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영 지원 또는 경영 기획 뭐 이런 경영 관련된 직무들이 보통 그냥 지원자들이 일반 사무직 이 정도로 생각하고서 지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기업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경영 관점의 지식이 있는지, 관점이 있는지, 인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경영은요, 짧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 대표가 돼서 뭐 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경영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사업 보고서 작성, 사업 계획서 작성,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기업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답변을 구성할 때도 그냥 뜬금없이 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준 낮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기업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가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한 의미, 신사업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각종 그런 이 업계, 업황에 있어갖고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A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성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질문이 구성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파트 2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기업 관점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직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케팅 지원 많이 하시죠? 자, 나를 대표하는 단어를 3가지로 나타낸다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적인 그런 질문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마케팅은요,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마케팅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기업이 아무리 좋은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또 마케팅에 실패해서 굉장히 이런 매출의 감소라든가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동영상 보는 분들도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물건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컵 같은 거를 주면서 자, 이 물컵을 한번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하지만 물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면접 형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표하는 키워드 또는 자기를 대표하는 단어를 선정을 하고
이런 본인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바로 요즘 면접의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마케팅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 단순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직접 자기를 또 그만큼 어필하는 것도 마케팅 감각에 포함되는 부분이니 열심히 또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사 총무 쪽입니다. 다들 뭐 전문 직무들이죠. 인사 직무에서 하고 싶은 분야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인사 총무. 자,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이 모아져서 업무가 진행되는 기업도 있고요. 뭐 이 두 개를 따로 분리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인사 업무가요. 그냥 툭 하고 인사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무 업무도 그냥 툭 하고 인사, 총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각자 업무에 그런 고유한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업무들이 또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만 하더라도 뭐 채용부터 시작해서 뭐 배치, 그리고 승진, 전환, 그리고 또 그 밖에 급여까지도 이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총무직도 마찬가지지만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발 두리뭉실하게 하나의 직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지원하는 직무는 A라는 업무와 B라는 업무, 그리고 C라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걸 관점으로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채용이면 채용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그 이유와 함께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교육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세부화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입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5분간 고객에게 판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비슷한 거 보셨죠? 아까 마케팅 직무에서 아마 한 번쯤 아까 목격했습니다. 자,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영업 면접의 트렌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영업직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물건 팔아본 경험 있습니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지원자들이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신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당황스러워하게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럴 때는 직접 경험이 없으면 간접 경험이라도 비록 제가 물건을 직접 팔아본 경험은 없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도 굉장히 적극성을 좀 많이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영업직이니까요. 자, 영업직무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일하고 다르죠.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고 설득의 과정을 갖는 것이 영업직무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자, 마찬가지로 직접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팔아보라고 하는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일단 그 상품에, 그 물건에 대표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핸드폰을 팔아라 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먼저 뭐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 면접관들이. 자, 이거 한번 팔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핸드폰의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빨리 눌러보시고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은 이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핸드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 핸드폰을 그래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분 1초가 바로 시간이고 그 시간이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강의의 목적은 기업에서 왜 이런 질문에 집중을 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저도 맞춰가지고 또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통물류입니다. 자, 유통물류 직종에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자, 물류 유통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장 중심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 직무를 경험해봤던 사람에게 더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역량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업이 바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물류라든가 유통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본인이 돋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럴 때는 또 좌절하지 말고 또 무턱대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그런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간접 경험이라도 꼭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류 유통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물류 유통에서도 필요한 이런 소통의 실력들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결국 여러분들의 답변이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지식들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제발 부탁이지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이 면접이 끝나고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지원자들이 적극성이 없다, 좀 뭔가를 더 들이대려는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냥 단답식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yes, no 라는 걸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경험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라도 더 얘기하려는 그 적극성,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IT 직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IT 직무. 자, 알고 있는 정렬 알고리즘 한 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직무 중심이죠. IT 특성입니다. 자, 조금 방향을 바꿔서 게임 업체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게임 업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이 뭐예요? 우리 게임 해봤냐? 어떤 게임이냐? 캐릭터가 뭐냐? 레벨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IT 직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렬 알고리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공에서도 당연히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화 시켜갖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또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 지원자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라는 말들을 특히 IT 쪽에서는 좀 자주 쓰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개발 쪽입니다. 전공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자, 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가끔씩 우리 캡스톤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요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지원하는 직무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참 많이 들어요.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학과의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은 안 되겠죠.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만약에 과에서 했던 조별 활동이라든가 그 함께 했던 과제도 일종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공학인증 아니면은 졸업작품 아니면 캡스톤 딱 요거에만 기억을 하는데요. 관련성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성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은 과제 또는 조별활동, 팀플 이런 것도 연결해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이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직무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라면은 설계 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개발과 관련된 어떤 이론들을 접목시킨 경험들이라면 그 경험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함부로 대답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 재무입니다. 자, 30대 신규 대기업 입사 예정인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판매하겠습니까? 자, 사실 금융이 굉장히 폭이 넓겠죠. 은행, 증권, 보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은 요즘은 실제적으로 그런 자사 제품에 대한 응용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W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채용 방침을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는 은행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업사원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아예 딱 틀을 정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라는 요소가 이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슈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되겠죠. 자, 이런 질문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판매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어디 제품을 팔아야 됩니까? 어디 상품을 팔아야 돼요? 자사의 상품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은행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예금, 적금, 대출, 카드, 바캉슈랑스, 기타 그런 상품들에 관한 특징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정해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전에 1박 2일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요즘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원데이 면접에서도 합숙 면접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생산 품질. 생산과 품질 중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절대로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턱대고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런 예를 들어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얼만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품질, 생산 굉장히 전문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예를 들어, 그리고 그 예는 보통 어떤 예가 되는 게 좋아요? 그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라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고객 관리입니다.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즘은 직접적인 직무 속성을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에 대한 인식성, 고객 이해력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고객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가 이런 식의 어떤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에 집중되는 질문이라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키워드에 집중하는 질문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더 좋은 또 답변도 있어요.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무작정 길게 한다는 것보다는 선택을 좀 하셔야죠. 내가 관련된 관련된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구체화 사례가 있으면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기업이 그걸 요구합니다. 자, 디자인 쪽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자, 땡땡 제과의 패키징 디자인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여기 있는 땡땡 제과는 바로 그 면접을 보는 그 제과, 그 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자,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관해서 개념을 좀 많이 파악을 합니다. 사실 디자인 질문은요, 이렇게 면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실무자들이 보는 것이 응용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또 직무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또 아까 말씀드렸던 IT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공들여서 잘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질문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것을 제 포트폴리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아마 적절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는 거를 꼭 부연 설명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답변도 중요한 거니까요. 어차피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이 기업의 담당자라기보다는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판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단점입니다. 이거를 고쳐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좋은 것부터 일단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만 조금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그렇게 바꾼 내용들이 땡땡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폭넓게 모든 직무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다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법무직무가 빠졌나요? 법무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구체화된 내용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까 인사총무 쪽을 대입해서 생각하시면은 아마 금방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빠르게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그 핵심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기 직무에 대한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보다 더 철저한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 되시기 바랍니다.